안녕하세요. 수익률이 시원한 한방경매 박시우입니다. 제가 은행에 있을 때는 주식이 어떠느냐, 부동산이 어떠느냐 두 개를 다 물어봤는데, 요새는 제가 부동산만 하니까 부동산은 어떠냐만 물어봅니다.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버는 것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감도 어느 정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좀 타고나야 한다는 얘기죠. 기본이 없이 경매를 하시면 100% 마이너스만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차라리 그렇게 버릴 돈이 있으면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박수라도 듣고 마음이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제가 요새 법원들만 가면 한심하고 열받고 안타까워서 시작 전에 한마디를 했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뇌를 산뜻하게 만들어드리는 강의는 경매 투자의 한 방법으로 기존 건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다가구를 경락받아 모텔이나 고시원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그냥 건물의 구조만 변경하면 자연스럽게 변경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아닐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변경하려면 법이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놔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용도 변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건축법상 용도 변경을 알기 전에 건축물의 종류와 시설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총 29개가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또 한번 써봤는데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떠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법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건축법 2조 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쭉 읽을게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 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야영장시설이 있습니다. 꼼꼼한 분은 세봤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29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갈 사항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데 비고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고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는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사용 면적의 공용 부분 면적인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해서 독립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 면적을 산정한다고 하면서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자 바닥 면적을 산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비고 부분을 잘 읽고 숙지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바닥 면적을 산정하셔야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법들을 아셔야 어느 정도 그림이 지려집니다. 그냥 무조건 건물이라고 낙찰받아서 쓰는 건 아니죠. 저 박시우가 늘 얘기하는 그 건물은 활용도입니다. 이 부동산은 활용도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건축물을 다시 시설군으로 하는 것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시설군으로 나누는 이유는
용도 변경에 따른 허가사항, 신고사항, 기재사항 변경, 신고사항으로 용도 변경의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종류 29개라고 했죠. 시설군으로 정한 시설군은 9개입니다. 그 9개를 설명하면 건축법 19조 제4항에서는 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개입니다. 9개.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시설군을 정의한 바, 상위 시설군은 숫자가 낮은 것이고 하위 시설군은 숫자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7호인 근린생활 시설군은 8호인 주거시설군보다는 상위군에 해당하고 5호인 영업시설군보다는 하위군에 해당하게 되는 이런 기본 상식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건축물 29개가 어느 시설군에 해당하는지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5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 19조 제4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고 2호 산업 등 시설군에는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이 있고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이 있습니다. 3호에서는 전기통신시설군에서는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이 있고 4호 문화집회시설군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호에서는 영업시설군에는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 있고 6호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는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이 있습니다. 7호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8호에는 주거 업무시설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이 포함되고 나머지 9호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 박시우가 좋아하는 법조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조문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19조인데 19조 용도 변경 조문에서는 건축법 22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신고 대상은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재사항 변경 신고에 대해서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는 기재사항 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재사항 변경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죠.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19조 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라 요 조문에 나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1호는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변경에 적합한 범위에서 1종 근린생활, 2종 근린생활 상호간의 용도 변경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같은 호에 속한 건축물의 상호간의 용도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별표 1에서 2호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이죠.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그 감옥에 보면 아파트에 대한 규정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5개층 이상 주택, 남옥은 연립주택에 대한 규정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남옥은 다세대 주택 대한 규정,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남옥은 기숙사에 대한 규정으로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한 개동으로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네 가지는 상호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때는 용도 변경 세 가지 중 허가, 신고, 기재사항 변경 중 기재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 호 내에서는 기재사항 변경, 신고 없이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3호가 일종 근린시설에 관한 규정인 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건축물 용도 변경 3요소에 대한 기본사항과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가 오늘 블로그 글에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제가 지금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저 할 일 많습니다. 자, 멋진 시후에 동영상도 보고 글도 읽고 모르면 전화하고 수익이 필요하면 오시고. 아셨죠? 그리고 아셔야 할 부분이 부설 주차장 확보인데, 이 부설 주차장 문제가 좀 요새는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도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부설 주차장 수가 변경하려는 용도의 부설 주차장 수와 맞지 않으면 주차장 용지를 확보해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부설 주차장법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정화조 용량 증설,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상식이죠. 기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정화조 용량이 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용도의 정화조 용량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수도법과 환경 원인자 부담금에 관해서 알아두어야 하는데, 하수도법상 하수관로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없는 지역에서는 직접 정화조 증설 공사가 필요할 것이고, 하수관로가 있는 지역은 환경 원인자 부담금 문제가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으로 어떤 건축물을 낙찰받아서 감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정말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인터넷상에 흘러다니는 수많은 쓰레기 같은 글을 보세요. 법이 개정된 이전의 글도 보이고, 그 내용이 무슨 법 제 몇 주에 나온다는 근거도 없고, 판례는 적어도 없는데, 아니면 판례를 인용한다고 하면서 판례 번호도 없는 삼류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실 겁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법 위에는 다른 것들은 허상이라고 봅니다. 간혹 어떤 전문가는 이론과 실무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실무 전문가이므로 자신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양 아주 그냥 뭐 자랑을 하고 뽐을 내고 TV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정말 무식한 말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이론이 없는 실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청렴결벽한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어떤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모든 것을 법에 근거해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치 행정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인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려면 법에 근거를 하여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걸린 이 거대한 부동산 도박장에서 살아나려면 타짜가 되셔야 합니다. 호구는 털리죠.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야, 오한마 갖고 와라.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